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당을 활용한 부안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안의 역사 자원인 수성당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 신앙문화를 대표하는 수성당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시기에 맞춰 청자박물관의 도예체험, 내소사, 템플스테이 등을 연계한 깊이 있는 전통문화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석강과 적벽강 등 인근 해양관광지와 마실길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수성당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수성당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벽강 역사문화권 권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계절별 경관 작물을 밀도 있게 식재하여 볼거리가 풍부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안군 관문형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랜드마크는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군민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상징 요소를 폭넓게 검토하여 부안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징성, 독창성,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 필수 요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거 일부 상징물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설치되어 철거되거나 의미 없는 시설로 전락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회전교차로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11개 읍면에 35개소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차량 감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신호 대기시간 해소를 통해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전교차로는 무엇보다 유지 관리가 중요한 만큼 예초 작업을 적기에 실시하고 표지판 및 수목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계절별 초하류를 식재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설 회전교차로는 읍면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하고 완공된 시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복구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격포항 수산시장은 현재 복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7월 1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업 재개를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 중이며 7월 9일 11시에는 상현회 주관으로 재개장식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당 건물은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건물 전체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점포별 개별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군에서는 관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매년 전기, 소방 등 각 분야별로 전통시장 유지관리 용역을 체결하고 공공부문과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 추석 명절 및 장마철을 대비해 전기, 소방, 건축, 가스 등 민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화재 발생에 취약한 시기에 맞춘 선제적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부안 상설시장에 전통시장, 의용소방대, 시장 지역대를 운영하며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간대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안 상설시장에는 지하 소화전 2개소, 줄포시장에는 1개소를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 재배 면적 조정제와 신동진벼 공급 중단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농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벼 재배 정책 변화로 인해 농가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시행으로 콩, 과잉 생산과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부안형 푸드플랜을 통해 기구축한 우체국, 쿠팡 등 온라인 판매 채널을 더욱 다양화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두부, 두유 등 2차 가공 개발 지원과 부안콩 브랜드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까지 콩 종합 선별 처리장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물량 증가에 따른 농가 불편 또한 최소화하겠습니다. 신동진벼 공급 중단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년의 솜씨 쌀 브랜드 정체성과도 직결됩니다. 우리 군은 새 정부 출범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북도와 협력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신동진벼 대체 품종으로 개발된 신동진 1 보급종 확보와 공급에 대해서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통합 RPC 추진을 위한 부안군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쌀 산업은 2024년 기준 약 1만 헥타르의 경지에서 7만여 톤의 벼를 생산하며 1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의 핵심 소득원입니다. 또한 전국 10위권의 쌀 생산 중심지로서 식량 안보 전초기지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3년부터 설립된 5개소의 RPC를 중심으로 쌀 가공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로 인해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부안군은 2019년 통합 RPC 로드맵과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 모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참여 농협장과 실무협의 및 벤치마킹 등을 20여회 실시하고 농협 간 이해관계 조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통합 참여에 따른 행정적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통합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부안쌀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정부에서는 2023년 334억 원, 2024년 94억 원, 2년간 총 428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감액하였고 우리 군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군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 분야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장기적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페널티 요인을 해소하여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안정적인 세입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아리백 산단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와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원전 교부세, 원전 지역 자원 시설세 등 추가 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출 구조 개선 측면에서도 국도비 보조 사업 및 공모 사업은 보조 비율이 높고 우리 군 비전과 관련되며 다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민간 보조 사업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급한 사업을 정리하겠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 등 각종 기금과 기업사회 공헌활동 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군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통해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고 군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환경기초시설인 줄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지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군 또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22년 11월 11일 줄포면 소각장, 매립장 대책위원회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촌마을에서는 해당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별도의 주민 지원을 요구하며 2024년 2월 7일 집회를 열었고 같은 해 5월 30일에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줄포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100회 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 6월 10일 부안군 줄포대책위 후촌마을 간의 3자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후촌마을에 대한 주민 지원 사항을 약속하였고 후촌마을은 소송과 집회를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협의에 응해주신 줄포대책위와 후촌마을 주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이며 후촌마을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 및 행정 분쟁을 해소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202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워케이션 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워케이션 센터는 줄포와 변산 2개소를 지난해 6월에 준공하고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9개월간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등 2개 기업과의 업무 협약, 3개 방송사 등을 연계하여 운영한 결과 줄포는 21개 기업 240명, 변산은 71개 기업 800여 명 참여로 총 92개 기업 1,040명이 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은 숙박, 체험, 식사 등을 통해 1인당 하루 평균 약 16만 원을 소비하였으며
6억 7,600만 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안 워케이션 센터 활성화를 위해 홍보방송 송출, 기관 방문 및 팸투어, 박람회 참가, 네이버 검색 광고와 바이럴 마케팅 등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용 대상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이용 기간은 주말까지 연장하며 부안 군민도 평일에 워케이션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파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줄포 파크 골프장의 시공 부실에 대한 하자 보수 진행 상황과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당초 줄포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은 실시 설계에 앞서 여러 차례 협회 회장 및 임원진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선진지 사례를 조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이후에는 매립지라는 입지 특성상 배수 체계 등 일부 보완 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하자 보수 등을 통해 배수 체계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현재는 잔디의 안정적인 생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수와 시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유지 관리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명품 파크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구진 파크 골프장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구진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은 줄포만 해안 체험 탐방도로 구진 쉼터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1차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차분 사업 착공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발주한 상태이며 잔여 사업비 3억 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특별 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진 파크 골프장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부안읍 시내권 파크 골프장 조성 계획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니어 생활체육으로 각광받고 있는 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파크 골프장은 줄포와 진서 등 남북권에 집중되어 있어 북부 권역에도 파크 골프장 조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안읍 시내권에는 O2 그란테 1차 아파트 인근 하멸조시 감사공파 종중 토지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종중과 협의 중이며 원활히 진행될 경우 차량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부 권역에는 하서면, 개하면, 변산면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서면 청월리 석불산 인근에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제주고시 종중 소유로 무상 사용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가능하면 2026년 말까지는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또는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대단위 파크 골프장 조성도 검토 중입니다. 최적의 입지로는 동진과 하류, 하천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동진강 하류 권역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동진강 진수지구 내에 파크 골프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약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지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동진강 수계 생태보전관리 실무협의체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이 진수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72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은 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장려 및 대체 인력 수급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에서는 190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며 남성 공무원 43명을 포함한 신청자 모두에게 100% 휴직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자 복직 시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있으며 이 중 승진 대상자였던 17명에 대해서는 복직 직후 실시된 인사에서 바로 승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 81명의 대체 인력을 채용하였고 이를 위해 총 20억 원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수한 대체 인력 풀을 구성 관리하여 육아휴직 발생 시 신속한 인력 보강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부서장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누구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포인트 보상제 확대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순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우리 군은 지속 가능한 재활용 정책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8대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며 2023년도에는 2,660명이 이용해 총 195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용자가 4,686명으로 늘었고 지급 포인트도 729만 원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270%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인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된 재활용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투명 페트병뿐만 아니라 캔, 기타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포인트 적립 및 보상 제도도 함께 확대하여 국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해남군과 같이 폐 건전지와 종이팩 재활용 교환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회수 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여 나눔 장터와 교환 행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5,015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280명,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1,122세대를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 식사, 동행, 건강, 안전, 주거, 보호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을 2026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제정 및 통합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실버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확충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12월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상당한 군비가 소요됨에 따라 현재는 재정 여건상 일시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향후 재정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실축제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향후 보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 햇들마루에서 이익제를 맞이한 제12회 부안 마실축제는 적절한 공간 배치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9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햇들마루라는 정원의 특색을 살리고 부안몬 프렌즈 캐릭터를 적극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형 마실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해 진심을 담아 답변 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답변들은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